018. 문자로 질문 혹은 요청할 때 주의할 것 6가지. 1. 한 번에 한 개씩 요청하거나 질문하라. 연관성 없는 질문을 여러 개 하지 마라. 여러 개의 질문을 하면 모든 질문이 무시되거나 답을 받지 못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2.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하지 마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질문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상황 또는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질문의 목적을 유추해야 알 수 있는 모든 질문은 좋지 않다. 3.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띄없는 부탁, 막무가내 요청, 아무거나 묻는 태도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개로 이어질 수 있다. 항상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에서도 예의를 잊지 말라.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대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요청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제공하라. 요청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제공하면 상대가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청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요청이 완료되면 피드백을 하라. 요청했던 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감사나 관점에 대한 피드백을 하라. 상대가 향후 당신의 요구사항과 선호사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실하다는 인상도 준다. 6. 적절한 문법과 철자를 사용하라. 오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교정하라. 019. 회사 스토리 만드는 법. 현재 78억 넘는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다. 미국 인구통계국 연구 내용에 따르면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출현한 이후 태어난 총 인구수는 1080억 명이다. 이들 중에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세상 누구든 그만의 독특한 다른 인생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경험 중에 오롯이 나 혼자만의 감성적이고 독특하고 단순하며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찾아 정리하고 기술해서 주변의 나를 나타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회사는 이런 스토리를 가질 때 비로소 그 회사의 생명력이 생겨난다. 남들과 나를 분리해내는 기능이 이 스토리 안에 있다. 심지어 나라들도 각각의 개국 신화를 갖고 있다. 이 탄생 비화가 너무 강렬해서 실제로 허풍인지 현실인지 종교인지 모를 정도로 발전된 스토리가 있는 나라들이 많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중해 중심으로 남부 유럽 일대의 스토리텔링이고 이스라엘 지역의 모세 오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이며 이집트, 인도, 고대 페르시아도 자신들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이 성공해서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것이다. 중국 신화를 기록한 산해경과 일본 신화를 기록한 코지키와
일본 서기에 실려 있는 창조 신화 역시 한 나라의 스토리텔링이다. 모든 나라는 이처럼 스토리를 갖고 있다. 폴리네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디안, 아즈텍 잉카, 메소포타미아도 모두 스토리가 있다. 신백과사전이라는 책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 2,800명이나 있다. 스토리가 없는 나라나 민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한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존재할 이유가 생겨나고 남들과 분리되고 스스로를 결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만든 회사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누군가 당신의 회사를 말할 때 덧붙이는 말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독특하고 단순하며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한다. 독특한 성공 스토리, 창의적인 독창성, 믿을 만한 가치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당신 회사를 부연 설명하게 해줘야 한다. 1982년 텍사스 남부 해안가의 작은 마을 라이크 잭슨은 인구가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다. 그 도시에서 탄생한 바커스라는 편의점 매장은 현재 고속도로 길가에 있는 32개의 매장에서 무려 3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표어는 고속도로 빌보드 간판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왕의 좌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화장실. 표어에 걸맞게 그들이 지은 KT 매장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30개, 변기 12개,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변기 28개가 펼쳐져 있다. 가히 왕의 좌석답다. 세상에서 가장 큰 화장실일 것이다. 미국 고속도로 여행 중에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다. 주유소에 들러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지저분하고 눈치까지 봐야 한다. 하지만 바커스는 최고급 현대식 화장실에서 한 사람이 몇 칸씩 자리를 차지하고 볼일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다. 오줌 싸고 똥 싸는 일이 이렇게 환영받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인간에게 섹스 다음으로 흥미로운 것이 오줌과 똥에 관한 것이다. 바커스 매장은 오줌과 똥에 관한 가장 성공한 스토리텔링으로 미국 고속도로 곳곳을 화장실로 장악해 나가고 있다. 2021년 서비스 공급 업체인 신타스는 바커스를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공 휴게소로 선정했다. 인앤아웃 버거의 유명한 스프레드 레시피는 1948년 이후로 바뀌지 않았다. 1948년에 설립된 이 햄버거 회사의 설립자 해리 스나이더는 매일 아침 현지 육류와 농산물 시장을 방문한다. 신선한 재료를 사는 것을 회사의 기초로 삼아 현재도 냉동 보관 물건 없이 신선 재료로만 사업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다. 고객은 이 회사를 말할 때 매장도 깨끗하고 메뉴도 단순하고 재료도 신선하고 가격도 좋은 회사로 표현할 것이다. 이런 스토리는 인앤아웃이 음식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회사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회사 매장이 오픈할 때마다 인근 도로가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 역시 회사를 만들면서 블루 에그 이야기, 백여우 이야기를 회사 스토리로 안착시켰다. 이런 스토리들은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살아서 퍼져나간다. 이제 당신의 스토리를 회사에 담아라. 무언가 당신을 변화시킨 기회를 주었거나 변화됐거나 하는 당신만의 사회적 가치의 특이점을 찾아라. 그런 소재가 없다면 당신의 스토리에 그릇이 될 만한 선생이나 기회를 구하라. 그것은 결국 회사 브랜드와 연결되며 회사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020. 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정할 때 주의할 점. 1. 제일 먼저 생산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생산 비용에는 자재 비용 외에 인건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제품 생산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재화를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생산 비용이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자재 비용을 생산 비용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모든 생산 비용의 합계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총 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것은 판매 가격, 궁극적으로 이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2. 가격은 제품에 대한 수요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시장 수요란 소비자가 특정 기간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가 사고 싶어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사이의 관계다. 따라서 시장 수요는 소비자 소득, 취향 및 선호도, 인구 규모와 인구 통계,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가용성 같은 요건에 영향받을 수 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경쟁자가 없어서 내 상품의 수요가 늘어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 3. 내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한 제품과 경쟁적이어야 한다. 유사 제품이 책정한 가격을 중심으로 내 상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당연히 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면 경쟁자 제품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4. 상품의 가격은 각각의 고급, 중급 또는 저가형 시장에 따라 시장 소비자가 이해할 적합한 가격이어야 한다. 시장의 대상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상품의 가격대를 갖고 있다. 고급 시장이 대상인데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할 것이고 저가 시장에서 너무 비싸면 품질이 좋다는 핑계는 먹히지 않는다. 적정 대상에 맞는 가격대를 찾아야 한다. 5. 도매 및 소매 마진과 제품 유통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내 상품의 주요 유통망에 따른 유통 마진 비용을 보장해 줘야 한다. 특히 직접 판매까지 하는 경우는 유통업체의 형태에 따른 각기 다른 마진을 보장해 줘야 하기에 직접 판매 상품 가격도 그에 준해 변동돼야 한다. 상품 가격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성 있게 정해진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든 상품 가격은 비즈니스에 합리적인 이익 마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과 제품마다 가격 책정 전략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목록이 확정된 목록은 아니지만 회사가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최소 요소로 가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가격이 나의 상품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소비자가 정한 가격에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역으로 살펴보면 된다. 내가 독점하고 있다면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싸게 팔면 이익이 줄고 다음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싸게 팔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것이 가격 정책의 기본이다.